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수업을 계속 해볼까요? 교과서 145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신 수신 제도를 배웠는데 끝난 게 아니고 그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여수신 제도의 종류가 뭐가 있나 하는 게 교과서 144쪽 아래쪽과 145쪽 표로 나옵니다. 그냥 표에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를 봅니다.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예금을 받아주는 예금 종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금 조정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은행이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이 빌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은 잠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1영업일에 만기가 되고요. 1영업일이 뭐냐 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루 만기입니다. 오늘 3시에 빌렸으면 내일 3시까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내일 또 갚을 상황이 안 되면 또 하루 더 연장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입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 좀 낯설지요. 금융을 중개하는데 누구를 중개해 주냐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라고 돈을 금융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마다 이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은행마다 요 총액 한도 범위가 다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데 단 그 돈은 중소기업에 대출해라 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만기가 1개월이 됩니다. 세 번째, 일중당좌 대출. 이름이 더 어려워요. 일중 이러니까 어렵네요. 자, 한자를 얘기하면은 날 일자 가운데 중자. 그날 가운데 갑자기 또 돈을 빌려야 될 때, 말하자면 앞에서 있는 자금 조정 대출보다 더 단기로 빌려야 될 때, 아주 일시적인 결제 자금 부족할 때 지원해 주고요. 이것은 당일 자금 이체 시간까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행 영업 종료 시간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자금 조정 대출은 오늘 3시에 빌렸으면 내일 3시에 갚으면 되는데, 일중 당좌 대출은 오늘 3시에 빌렸으면 오늘 영업시간 종료일이 4시 반이다. 그럼 그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금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금 조정 예금이라고 해서 이것처럼 은행이 돈을 받고 거래하는 과정에 돈이 여유분이 생기면 잠시 넣어둬도 됩니다. 이것도 만기는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게 여수신 제도고요. 자, 두 번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지금 우리 통화정책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한국은행이 그 일반 은행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고 삼으로써 돈의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이게 뭐냐? 국공채는 국가나 국채, 공공단체, 공채, 국가나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은 뭐냐?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중에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니까 주식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돈의 양을 조절하려고요. 자, 예를 들어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경기가 과열될 염려가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시중에 돈이 많으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매각하여, 매각이란 말은 금융기관의 판단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강제로 채권이나 주식을 은행 보고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팔면, 그럼 은행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야 되니까 사고 돈을 주게 되죠. 그럼 자동으로 시중에 있는 돈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됩니다. 자, 여기 금융기관이 가진 돈이 한국은행으로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시중에 통화량이 적을 때, 시중에 돈이 적은 것도 문제가 있다 했죠. 적을 때는 이번에는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매입,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보고 너 지금 채권 갖고 있지? 내가 살 테니까 줘 하면 은행은 채권을 주고 그 대신 뭐를 돌려받게 되냐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돈이 한국은행이 가진 돈이 금융기관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145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통화량이 많을 때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인 은행에 통화안정증권을 매각, 팝니다. 그럼 자동으로 증권을 팔았으니까 은행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은행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요. 반대로 통화량이 적으면 한국은행이 증권시장에 팔았던 증권을 다시 사들입니다. 사들이면 한국은행은 사면서 돈을 줘야 되니까 통화량은 거꾸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중의 돈의 양을 한국은행이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급준비제도는요, 금융기관이 법으로 지정된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은 한국은행에 무조건 일정 금액 이상을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그럼 한국은행이 넣어두는 이 돈, 지급준비율, 예를 들어 너 가진 돈 중에 10%를 넣어놨는데 시중에 돈이 많으면 15% 넣어놔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와요. 자, 만약에 시중에 돈이 적으면 이걸 낮춰서 돈을 빼내가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입니다. 이 말은 은행 보고 너가 가진 자산의 몇 퍼센트를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넣어놔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이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대출 금액을 줄이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은 좀 더 많은 돈을 한국은행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대출 금액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사용자는 돈을 은행에 갚아야 되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죠.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그림으로 보면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넣어야 될 돈이 줄어서 돈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럼 사용자 보고 돈 좀 더 빌려가세요 하고 빌려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내가 빌려 쓸게요 하고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급준비율을 조작하는 이유는 결국 앞에 공개시장 조작하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려고. 자, 교과서 146쪽 한 표 볼까요? 거기에 나오는, 지금 거기 보고 있었죠? 거기 나오는 표가 이 앞에서 배운 여수신제도, 오늘 배운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제도, 이거 모두를 표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 표 제목에 빨간 밑줄 쳐놓으세요. 자, 어렵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